실제로 필기시험에 투자한 기간은 약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험 기간이 짧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공군 군무원 전자직 합격자입니다. 제가 현재 나이는 2001년생 23살이고 현재는 무직 상태지만 조만간 이제 발령이 나서 군무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군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기 발사체 정비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정비한 장비들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중대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꼈고 이에 이제 군무원이 되어서 내 전문성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하여 군무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기능사 자격증 3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산점에 적용되어 가지고 가산점 3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연도 1월에 전역을 해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하이클래스 군무원이 강의 수도 많고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체계적인 것 같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해서 하이클래스 군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전역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한국사와 영어 공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과목에 먼저 집중을 해서 한국사는 1급을 취득을 하였고 영어는 이제 군무원 7급까지 칠 수 있는 점수 정도 받았어서 실제로 필기시험에 투자한 기간은 2월 말부터 해서 약 5개월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3달 정도까지는 도서관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무료해지고 부모님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도서관에 쭉 가서 공부를 하였고 필기시험이 2달 남았을 때는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인 글씨를 이용하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국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학, 과학 이쪽 과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국어가 많이 힘들었는데 문종호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찬찬히 그것을 강의를 해주셨고 저 또한 이를 듣고 복습하여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2월 말에 강의를 처음 딱 신청을 했는데 강의가 38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계산해보니 한 하루에 7개 정도 들으면은 두 달 정도 되면 다 듣겠다, 그렇게 하고 복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한 2주가 지났나? 근데 강의가 400개가 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갱신된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화요일마다 계속 강의가 늘어나는 거였습니다. 강의는 계속 들어야 되고 복습도 못 하다 보니 그래도 일단 강의는 다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루에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강의만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 복습도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초쯤에 이제 심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머리 안 들어와도 한번 들으면 보자 해서 딱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종호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에 자 10조 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딱. 그런데 저는 한 개도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너무 달리고 복습도 안 되다 보니 심화 과정을 모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심화 강의를 잠시 접어두고 제가 이제 기본소로 다시 돌아가서 정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풀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수험 기간도 짧았었기에 2달을 문제풀이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오답을 뒤에 해설을 보면서 체크하였고 뒤에 해설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숙제해 가면서 2달 동안 문제풀이에 투자했기에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스터고를 진학하면서 이제 전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상태라서 조금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제가 그 하이클래스 공무원에서 산 책이 산업기사 수준이다 보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박승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 저 또한 이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이클래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연도, 경쟁률, 필기 합격 컷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전자직은 아무래도 기술직이다 보니 행정직, 군수직에 비해서 합격 컷도 좀 낮았고, 저는 이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합격 컷 이런 것들이 저에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사람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이 좀 심합니다. 저 또한 그런 편이고, 물론 스마트폰을 본인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는 폰을 이제 집에 두고 가서 공부에만 정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짧다 보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1주, 2주 전에는 국어 공부보다는 전공을 위주로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공의 기본서를 정독하고 문제풀이 책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제가 합격 컷을 보니까 40점에서 50점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제가 가채점을 했을 때 제가 64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하이클래스 공무원에서 제공되는 무료 강의를 일단 다 들었었습니다. 짤막한 책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서 읽었고, 이걸로는 물론 충분하겠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여기 하이클래스 공무원 유료 강의도 정말 듣고 싶었지만 거리가 조금 멀어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과 이제 스터디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이제 보통 주말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사람들과, 같은 전자직은 아니고 여러 군에 지원하신 분들과 약 3시간 정도 인성과 관련된 스터디를 했고, 저는 그 전자직 7급에 지원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과 이제 전공적인 부분을 좀 채워나갔었습니다. 일단 제가 입실 시간이 1시까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 한 30분 정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2층 건물에 올라가면 그 관리자분께서 이제 출석 체크를 먼저 하십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큰 강의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잠깐 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관리자분이 들어와서 면접에 대한 간단한 인사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본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접관에 들어가면 면접관분이 3분 계셨고, 맨 오른쪽 분이 전공 질문을 주로 하셨고, 나머지 이제 두 분께서는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 질문 중에서 조금 민감한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상사분께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상사분께서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면접자 입장에서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경험이 많고 본 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하신 상사분께서는 이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신입 공무원 때는 이를 일단 따르겠다고 말을 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넘어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군인과 공무원의 차이,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왜 존경하는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키르히오프 법칙이 무엇인가, 또한 이제 전력과 에너지의 관계,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의 단위는 무엇인가, 주파수의 정의를 내리고 주파수의 기호 단위를 말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전력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에는 답을 못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 달 동안 전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A4 파일로 정리를 하여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 빼고는 다 답했습니다.
규율과 융통성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저는 규율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제가 이에 대해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군 생활 때 으뜸병사 활동을 하면서 리더로서 규율을 지켜야 이제 후임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면접관님께서 그럼 으뜸병사 하면서 본인이 규율을 좀 중요시하니까 이것을 안 따르는 군인들이 좀 있었는가, 그런 식으로 꼬리 질문이 좀 들어와서 제가 그래도 좋게 타일려서 제가 으뜸병사로 복무할 때는 군 조직에 문제가 없었다고 잘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많이 놀러 다니지 않겠냐 그걸 걱정을 좀 하시고 수험 기간도 적었기 때문에 최소한 재수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합격을 하여서 전화를 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일단 문종호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국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고, 4월에 그 심화 강의에서 10조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본서로 가서 복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호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일단 2과목을 맡고 계셔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중간중간에 농담도 좀 해주시고 자신이 했던 군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강의가 지루하지 않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수험 기간이 짧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험 기간이 짧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